안녕하세요. 꿀돈입니다.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이제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살지 않는 집은 투기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다 뺏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 30년 가까이 들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직접 시세보다 낮게 매물로 내놨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입니다. 이 날짜를 모르고 지나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꿀돈이가 이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5월 9일 전후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1주택자도 왜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 숫자로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점검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가져가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상관없다. 다주택자 얘기겠지. 틀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타깃이 확장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SNS를 통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비거주 1주택자까지 직접 겨냥했습니다. 지금까지 1주택자라면 거의 자동으로 누려왔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7일 사흘 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30년 가까이 보유해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아파트를 직접 매물로 내놨습니다. 전용 면적 164제곱미터 59평형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매물가는 29억 원입니다. 전년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 30에서 31억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집을 판다는 것, 이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본인도 실행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부터 71일 남았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고요?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날 종료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5일 X 옛 트위터를 통해 직접 못을 박았습니다.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재연장 법 개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4년 동안 반복된 유예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5월 9일 이후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집다주택자가 팔면 기본세율 0%에서 45%만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이후에는 다릅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얹으면 3주택자 최고세율은 82.5%까지 올라갑니다. 10억 원 양도 차익이 났다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과 대상이 되면 다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해도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30%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금이 2배에서 3배로 뛰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2월 26일 SNS에서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버티면 더 손해보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세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부터 짚겠습니다.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지금 제도상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원 차익이 났어도 80%를 공제받으면 2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상당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80%를 받으려면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에서 4%, 거주 기간에서 4%씩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운 경우입니다. 지금도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습니다. 보유 기간에만 공제율이 붙고 거주 기간 공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2026년 하반기 세제 개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합니다. 살지 않는 집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만이 아닙니다.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5년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 정책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소득이 얼마가 됐든 집값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어버렸습니다. 30억 원짜리 집을 살 때도 20억 원짜리 집을 살 때도 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고가주택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갭투자 봉쇄도 시작됐습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비용까지 DSR에 포함시킵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내가 받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을 내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이자까지 집어넣으면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이 전세 끼고 다른 집 사는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투자의 씨앗을 금융에서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도 사실상 금지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10.25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세 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3중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6개월 안에 실제로 입주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이 회수됩니다. 집을 샀는데 갑자기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은행 대출 자체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넘길 처벌이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을 형식적으로만 옮기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거래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실거주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실거래 검증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규제만 있으면 집값 잡기가 어렵습니다. 수요를 막더라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재명 정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쪽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택지개발, 민간정비사업, 노후 신도시 재정비 등 흩어져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은 실장급 상설기구입니다. 기존에는 인허가 통계로 공급을 발표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2026년 1월 29일에는 확서울 수도권 공급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을만 2,600가구, 과천시 9,800가구, 노원구 태릉시 시부지 6,800가구 등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총 59,7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서울시와 과천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계획대로 착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도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기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먼저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행동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자라면 5월 9일 이전 매각을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잔금 납부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과 유예 상태에서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는 5월 9일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다릴수록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이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장특공제 축소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합니다. 실거주 기간이 없거나 짧을수록 앞으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입주해서 거주 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응입니다.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이 바뀌기 전에 매도 시점을 앞당기거나 증여를 통한 명의 분산을 세무사와 상담해서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모든 결정은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와 개인 상황을 꼼꼼히 따져본 뒤 내리십시오. 꿀돈이는 방향을 드리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세금 전략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시장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집을 사고 오르면 팔고 세금은 어차피 혜택이 많으니 괜찮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신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정책 안에서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재테크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꿀돈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꿀처럼 달콤해지는 그날까지 꿀돈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부유하십시오.